최근 투엘 감독이 이끄는 바이에른 뮌헨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라치오, 보움에 연달아 패배하며 3연패의 수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패배라는 결과 못지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기력 또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뮌헨의 지금의 부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투엘 감독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은 뮌헨에서 2년차를 보내고 있음에도 팀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첼시 시절과 비교해보면 뮌헨에서 투엘 감독의 전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1900년에 창단되었으며 독일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로 보더라도 바이에른 뮌헨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여러 번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뮌헨은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품질이 뛰어난 알리안츠 아레나라는 홈 경기장을 가지고 있고 프랑크 리베리, 칼 루데게르, 파랑코 바레시, 올리버 칸 등 많은 유명 선수들을 배출한 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뮌헨은 세계적인 팀인데다 독일 내부에서 입김이 강한 사람들도 많아 투엘 감독은 시즌 내내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은 지난 시즌 뮌헨에 부임했고 시즌 막바지에 가까스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지었지만 이재성이 이끄는 마인츠가 도르트문트를 잡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우승이라는 점에서 그 과정이 깔끔하지 못했었고 이번 시즌 해리케인과 김민재 등 정상급 선수들을 영입하며 많은 기대감을 가졌지만 최근 3연패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도 내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에서는 레버쿠젠에 밀려 2위에 머물러 있고 자국 컵 대회에서는 모두 탈락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부 분위기도 선수 중 일부가 투엘 감독에게 반기를 들고 파벌을 형성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루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팀 분위기가 안 좋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기적으로는 우승을, 장기적으로는 강팀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감독은 사비 알론소, 지네딘 지단, 솔샤르 그리고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지휘했었던 콘테 감독까지 많은 감독이 그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유력 매체의 한 관계자는 콘테 감독이 뮌헨의 감독직을 맡는데 관심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지난해 3월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이후 AS 로마, 유벤투스, 나폴리 등 이탈리아 세리에A 클럽들과 링크되었지만 아직까지 콘테 감독은 무직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의 특징은 우승 청부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우승 경쟁에 강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토트넘에서도 보았지만 경기 스타일은 단단한 수비와 세밀한 역습 플레이를 바탕으로 실리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재미있는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은 아닙니다. 만약 콘테 감독이 뮌헨의 차기 감독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손흥민에 이어 김민재까지 지도하는 유럽 감독이 되며 토트넘 시절 함께했던 해리케인 그리고 다이어와도 제외하게 됩니다. 솔샤르 감독은 노르웨이의 축구선수 출신으로 과거 맨유의 감독을 맡은 바 있습니다. 동안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맨유 레전드 라이언 긱스는 그가 선수라고 생각지 못하고 연습생인 줄 착각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솔샤르 감독은 2018-2019 시즌 맨유의 임시감독 시절에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비슷한 빠른 역습, 선 굵고 직선적인 공격 축구를 구사하여 많은 서포터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감독으로 부임한 2019-2020 시즌에는 공격 축구 성향보다는 오히려 무리뉴 감독 시절처럼 수비에 무게를 두는 플레이로 무승부나 패배가 많이 쌓여 팬들의 원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 더 선은 만약 솔샤르 감독이 뮌헨의 지휘봉을 잡았을 경우를 상정해서 예상 베스트 11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선이 공개한 베스트 11에 놀랍게도 김민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더 선은 솔샤르가 뮌헨 감독이 되면 맨유 선수들을 대거 영입할 수 있다며 맥과이어, 데헤아, 에런 와니사카 등이 포함된 베스트 11을 공개했습니다. 4-3-3 포메이션에서 최전방 3톱은 해리케인과 르로이 사네, 제이든 산초가 차지했고 이선은 자말 무시알라, 요주아 키미히, 레온 고레츠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백 자원은 하파엘 게이루와 맥과이어, 에릭 다이어, 완비사카가 포진했고 골키퍼는 데헤아였습니다. 더 선이 공개한 베스트 11에는 현재 뮌헨 소속이 아닌 선수가 4명이나 있으며 특히 중앙 수비수 라인은 김민재가 빠지고 맥과이어와 다이어 라인이 호흡을 맞추게 되는 라인업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김민재가 다이어와 맥과이어에 밀리는 어처구니 없는 라인업이라며 벌써 만우절인가 라며 더 선의 예상 라인업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더 선이 보도한 솔샤르의 예상 라인업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 밖에도 사비 알론소, 무리뉴, 지네딘 지단 등
많은 감독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더선의 실현 가능성 없는 라인업까지 근거 없는 소문들이 계속 도는 이유는 미넨의 위태로운 현재 상황 때문입니다. 미넨이 이대로 이번 시즌을 마친다면 물론 이번 시즌 종료까지는 투엘 감독과 동행이 유력하지만 다음 시즌은 장담할 수 없을 듯합니다. 투엘 감독은 경질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라치오전 이후 기자회견에서 투엘 감독은 미넨의 감독 자리가 위태롭지 않냐는 질문에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미넨은 투엘 감독의 후임에 대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일각에서는 투엘 감독이 런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의 대체자로 투엘 감독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연속 분데스리가를 제패했던 미넨이 이번 시즌 우승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투엘 감독의 경질설에 더욱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는 이번 시즌 레버쿠젠의 우승 확률을 90.6%로 측정했습니다. 사실상 바이에른 미넨의 우승은 물 건너 갔다는 예측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미넨은 라치오와의 16강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렇듯 계속된 부진과 라커룸 내 불화설로 인해 투엘 감독과 미넨은 더욱 위태로워 보입니다. 미넨의 부진이 이어지는 동안 김민재는 홀로 독박 축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몹 기준으로 김민재는 레버쿠젠전 참패에도 팀 내 평점 2위를 기록했고 보움전에서도 7점대의 준수한 평점을 받을 만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적한 팀 동료 에릭 다이어가 레버쿠젠전에서 참담한 수비를 보여줄 때도 라치오전에서 우파메카노가 퇴장을 당할 때도 김민재는 굳건했습니다. 압도적인 공중불 경합 능력과 빠른 발을 활용한 수비 뒷공간 커버 그리고 공격 가담 능력까지 미넨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동안에도 김민재는 여전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팀의 우승 가능성도 희박하고 감독 교체설도 돌고 있지만 김민재가 올해와 같은 기량을 보여준다면 더 선이 보도한 맥과이어나 다이어에 밀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미넨의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다면 오히려 백업 자원들을 영입하고 활용해서 김민재를 지금의 독박 축구에서 벗어나 체력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팀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보움전에서 김민재의 활동 범위를 나타내는 히트맵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중앙 수비수들이 보이는 움직임을 넘어 중원의 높은 위치까지 넘나들 정도로 소위 독박 축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후스코어드닷컴은 미넨이 3실점을 했음에도 김민재에게 7.2점의 높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날 팀 동료 수비수들이 6점대, 5점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김민재가 얼마나 미넨의 수비에 기여하는지를 그리고 그가 혼자 독박 축구를 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